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31일, 1월 달 마지막 날입니다. 주식 클래스 마감 시황인데, 1월 달은 이제 월봉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안타깝게도 2,500포인트 안착을 못했습니다만은 또 2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 마감 시황에서는 이제 2월 달 이야기 잠깐 라이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 선진화 법안 관련해서 또 금융위에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요거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달 정시를 한번 좀 리뷰를 해볼까요? 해보면 오늘 이제 지수가 조금 뭐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1월 한 달 동안에 놓고 보니까 거의 코스피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봉이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난 요 자리에서 6월 달에 엄청나게 큰 자리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략 2,700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하락폭의 한 중간 정도가 2,500 정도가 됩니다. 쭉 꺼보면. 그러니까 이 6월 달 하락폭의 중간. 왜 6월이 중요했냐 하면, 좀 지난 이야기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미국이 5월 달 CPI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이제 저떻게 보게 되면 뭐 작년도 22년도에 1월 달, 5월 달, 또 뭐 9월 달, 또 12월 달도 약했습니다만은 4번 정도가 약했죠.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이거 이제 물가 지표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2,500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고 8월 달에 그리고 이제 9월 달은 다시 이제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정시 출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물 CPI가 꺾이고 요거의 트리거가 정확히 언제 나왔냐면 9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9월 말에. 시장은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반등 랠리가 나왔었고 약간 역설적으로 12월 달에 아이러니하게 조금 수급적인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었었죠.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거의 뭐 극적도 아니죠. 거의 뭐 연말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배당락 당일에도 장이 빠지는 그림이 좀 나왔었는데 그리 놓고 보면 지난 또 요때 한번 8월에 실패 또 11월 달에 안착 실패. 그래서 12월 달에 돌파하려고 했는데 밀렸었고 이번에도 돌파하려고 하다가 양봉으로 마감했으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장대 음봉 하나, 두 개의 양봉, 또 하나의 장대 음봉, 두 개의 양봉, 그리고 음봉, 양봉. 확률적으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차피 50%의 확률이라면 이것은 양봉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하나의 패턴 분석인데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의 변화 시장에서 그럼 결정적으로 물가라는 재료, 그쵸? 금리 인상이란 재료 그런 것 자체가 가미가 됐었는데 금리는 지난 12월 달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금리 인상의 속도를 기울기를 완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를 또 완만하게 가겠죠. 그럼 절대 금리 높습니다만은 금리는 많이 내려가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살펴놓고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게 위안화죠. 그러니까 위안화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 확실히 중국의 위안화가 지난 11월 달부터 꺾였단 말이죠. 그러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만약에 2월 달에 위안화가 약간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하락 추세. 그러니까 양봉 세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양봉 세계를 음봉 세계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되돌림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이탈할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음봉 중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니까 원래대로 갈 것이고 또 중국은 위드 코로나나 제로 코로나 방역 감염 완화 정책 엔데믹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도 2월 달에도 큰 그림에서는 강세로 갈 것이며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중국 위안화 분석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난 이게 아마 8월 달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8월 달이 아닐까요? 6월 달이군요. 예. 6, 7, 8, 9 슈팅이 났다가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풀어보면 지난 이제 11월 달에 장대음봉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이탈을 해버렸죠. 1350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 봉에서도 또 이탈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봉까지 이탈했으니까 또 세 개, 어떻게 보게 되면 세 개의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흑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계도 삼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인데
전형적인 약세죠. 그러면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약간의 리바운드 나온다 하더라도 2월 달도 강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은 달러는 계속 약세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첫 번째 금리 인사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거의 한 달여 만에 5일선이 이탈했습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이 환율이 뭐 1250원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면서 오늘 한 680만 주 정도를 팔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큰 추세,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그 길에서는 바뀌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뭐 2월을 시작하는 관점에서도 거의 기술적으로는 양봉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한번 시황 이야기를 한번 좀 마무리해 봤어요. 자, 두 번째 이슈를 조금 넘어가면 바로 이제 이건데, 이거는 크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막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마감 시장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법안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 금융위 어떤 자료가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업들이 주가가 하방하거나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을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는 그 주식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소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소각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으니까 대표적인 주주 진화 방식인데 이런 것도 이제 뭐 빠르면 4분기 정도에 좀 구체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조금씩 올해 연말 정도 갔을 때도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은 계속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냐 하면 5%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나도 슈퍼개미 한번 돼봐야겠다. 그 슈퍼개미의 기준이 뭐냐 하면 지분 5%가 넘어가게 되면 한국거래소에 지분 신고를 해야 되고 5%가 넘어설 경우에는 지분 변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실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왜 우리가 5%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4.99%에서 쭉 매집을 하다가 5%라는 룰에 딱 걸리게 되면 더 이상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럼 분명히 기간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 들어온지도 알 수 없고 나중에 공시가 돼서 5% 넘었다고 하면 야 이제 누구 기간이 연기금이 샀구나. 그렇게 했을 때 딱 보면 주가 내려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위반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는 오히려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을 해서 구체적이는 않지만은 5% 룰에 대해서 조금 과징금을 강화하는 모습인데 이게 미정이라고 왜 남겨놨을까 보면 여기에 이제 기존의 기관 투자가나 뭐 연기금 포함해서 또는 외국인 투자가 포함해서 약간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체적이는 않지 않겠냐고 남겼지만 언젠가는 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도 접어오면서 좀 바뀐 게 뭐가 있냐면 뭐 외환 시장도 일정 부분 조금 개방을 한다고 하고 약간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가 이제 한국에 투자하려 그러면 중국 정도는 아닙니다만 아이디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디. 근데 우리는 일반 투자가처럼 외국인들도 그냥 우리도 보면 주민등록증 갖고 있으면 계좌 털 수 있죠. 약간 그런 비슷한 건데 외국인 투자가가 조금 더 국내 주식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 금융위기 쪽에서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생각하게 되면 사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길 자체가 자꾸 열린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도 많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이슈 이런 것도 많겠지만은 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고 요것도 좀 생각 나온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깜깜이 배당이라 그래요. 12월 달에. 그래서 뭐 배당을 준다고는 합니다만은 알고 있는 정보가 지난해 배당이 한 요 정도였으니까 그냥 그 정도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고 항상 보면 배당 금액을 언제 발표합니까? 지금 발표합니다. 아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배당락 전까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얼마도 배당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월 달에 보통 또는 뭐 2, 3월 달에 추총할 때 배당 얼마 준다고 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을 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요게 또 제도적으로 손볼 게 좀 많겠죠. 그래서 선배당, 배당금을 미리 확정해 가지고 배당키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좋죠. 배당 투자라든지 또는 조금 더 연말에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어떤 기업들의 어떤 차익 거래나 이쪽에서 상당히 큰 좋은 매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가 진행되냐가 문제겠죠. 조금 더 이제 그 해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깜깜이 정보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투자가 책임 투자 활성화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 역할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약간 주주 제한의 성격도 좀 있어요. 최근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은행주들이 일부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진화 정책, 배당 확대 정책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외에도 뭐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살펴봤던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약간 불공정 사례가 의심되는 이슈가 있을 때 소액주주 연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더 책임을 지고, 이미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가를 말하죠. 책임을 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올릴 수 있게 법을 좀 강화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뭔가 시장이 조금 더 정예가 된 느낌으로 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칸에 빠져 있죠. 뭐가 없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공매도 이야기가 없어요. 예.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있는데, 뭐 자사주가 어쩌고, 대량의무, 외국인 투자, 선배다. 아니, 왜 굳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공매도 제도 규선이라 표현이 안 되네. 기울이는 운동장인 그거 하나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안 보입니까? 맞습니다.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도 지금은 여기는 적혀 있지 않군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잠깐 제가 마감 시향하면서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결 자체가 아주 법이라는 게, 특히나 자본시장에 대한 법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돼 있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지만은 지금 내용만 살펴보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바뀔 수가 있고, 오늘 마감 시장에서 이거를 뭐 제가 시간을 갖고 한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그만 시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떠한 그림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를 한번 캐치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와 물적 분할을 진행할 경우에 소액주주 보호 장치라든지 또는 공매도 규제에 대한, 또 공매도 뭐 금지 자체를 벗어나 가지고 공매도 뭐 불공정 공매도에 대한 뭐 철퇴 강화라든지 또는 여러 기타 제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움입니다. 이 영상은 국회로 보내야 되는 영상인가요? 자, 2월 달에도 상당히 익사이팅한 장이 좀 전망이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흐름 놓치지 마시고 일을 한 달 동안 되게 상당히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2월에도 양봉으로 많은 수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내가 또 깜빡했네. 예, 내일 또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에는 이렇게 또 저녁 8시에 또 야간 수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최근에 이제 그 검색기 관련해서 초급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은 조금 더 깊고 깔끔하고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